퇴직 후 매일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하고 무기력해지시나요? 40여 년 직장 생활이 끝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로 새로운 목표를 찾고 더 행복한 인생 2막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퇴직 후 우울감과 새로운 목표 설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평생 일만 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매일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해져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어서 무기력해요. 이런 고민들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퇴직은 단순히 직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의 패턴과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큰 변화예요. 그래서 혼란스럽고 우울한 감정이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해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의미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다. 퇴직 후의 혼란과 우울감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선 왜 퇴직 후에 우울감이 생기는지부터 이해해보죠. 가장 큰 원인은 정체성의 상실이에요. 40년 가까이 회사원, 교사, 공무원 이런 직업적 정체성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 틀에서 벗어나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일상 구조의 붕괴예요. 매일 아침 출근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동료들과 만나는 규칙적인 패턴이 사라지면서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입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사회적 역할도 축소되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니체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과거의 자아는 죽어야 한다고 했어요. 지금의 혼란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한 과정일 수 있어요.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을 다시 알아가는 것이에요. 직장 생활에 매몰되어 있을 때는 진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죠. 이제는 그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조용한 시간에 앉아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릴 때 꿈꿨던 것 중에 아직 해보지 못한 것이 있을까?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자기 탐색 기간을 거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을 보낸다고 해요. 그럼 어떤 목표가 의미 있는 목표일까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자신만의 고유한 목표여야 해요.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어야 하죠.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다른 사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길을 잃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둘째, 실현 가능한 목표여야 해요. 너무 거창하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는 오히려 좌절감만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좋아요. 셋째,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목표면 더 좋아요. 혼자만의 만족이 아니라 가족이나 지역사회 또는 더 넓은 사회에 도움이 되는 목표라면 더욱 의미 있을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들을 세울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어릴 때나 젊었을 때 꿈꿨던 일들 중에서 아직 해보지 못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화가가 되고 싶었다면 그림을 시작해보세요. 작가를 꿈꿨다면 글쓰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제 와서 그런 걸 한다고 뭐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 꿈을 실현할 때일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일본의 할머니 화가 모리타 하루요는 72세에 그림을 시작해서 100세가 넘어서도 개인전을 열고 계세요.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작가가 되었죠.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은 정말 소중한 자산이에요. 이를 후배들이나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도 훌륭한 목표가 될 수 있어요. 멘토링 활동, 강의, 컨설팅, 자원봉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특히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자신의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죠.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있듯이 배움에는 나이가 없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관심 있었던 분야를 깊이 공부하는 것도 좋은 목표예요.
특히 요즘은 대학교에서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정규 과정은 아니더라도 청강생으로 참여하거나 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죠. 칼 융은 인생의 후반부는 전반부와는 완전히 다른 법칙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새로운 배움을 통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건강은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을 넘어서 더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삶을 위한 건강 목표를 세워보세요. 매일 산책하기, 새로운 운동 배우기, 건강한 식단 만들기, 정기적인 건강 검진 받기 등 구체적인 목표들을 세울 수 있어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처럼 신체 건강이 좋아지면 정신적인 우울감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어요. 퇴직 후에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데 이를 기회로 삼아 가족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 보세요.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거죠. 또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자신만의 이야기를 세상에 남기는 것도 의미 있는 목표예요. 회고록 쓰기, 사진 촬영, 영상 제작, 블로그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요. 요즘은 누구나 쉽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스마트폰 하나로도 충분히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거든요. 목표를 세웠다면 이제 실행이 중요해요. 몇 가지 효과적인 전략을 소개해 드릴게요. 큰 목표를 세웠다 하더라도 실행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책을 쓰고 싶다면 하루에 한 문단씩 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매일 10분씩 스케치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퇴직 후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일상의 구조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한 루틴을 만들어서 하루하루의 구조를 부여하세요. 예를 들어 매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는 새로 배우는 외국어 공부 시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운동 시간,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 거예요. 목표 달성 과정을 기록해 보세요. 일기 형태로 써도 좋고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도 좋아요. 자신의 진전을 확인할 수 있어서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돼요. 혼자서는 지속하기 어려운 일도 누군가와 함께하면 훨씬 쉬워져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거나 가족의 응원과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여러 장애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이제 와서 뭘 한다고 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몽테뉴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다라고 했어요. 65세든 75세든 새로운 시작에는 늦음이 없어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65세 이후에도 평균 15-20년의 시간이 더 있어요.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면 인생 전체가 더욱 풍요로워질 거예요. 새로운 도전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어떤 활동들은 비용이 들지만 많은 것들이 큰 비용 없이도 시작할 수 있어요. 도서관을 이용한 독서와 공부, 무료 온라인 강의 수강, 공원에서의 운동, 자원봉사 활동 등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활동들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건강상의 제약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새로운 도전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는 아니에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목표를 세우고 필요하다면 목표를 조정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때로는 가족들이 이 나이에 뭘 한다고 그래? 라며 반대하거나 무관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행복과 만족이 가장 중요해요. 차근차근 설명하고 작은 성과들을 보여주면서 이해를 구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가족들도 여러분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위대한 철학자들의 말을 통해 인생 후반기에 대한 관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첫 번째 40년은 텍스트를 제공하고 나머지 30년은 그에 대한 주석을 제공한다고 했어요. 즉, 인생 후반기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깊은 이해와 지혜를 얻는 시기라는 뜻이에요. 니체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없다. 중요한 것은 의지다라고 했어요. 나이나 상황에 굴복하지 말고 강한 의지로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라는 뜻이죠.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라고 했어요. 퇴직을 끝이라고 보지 말고 새로운 시작으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퇴직 후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성공한 분들의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한 분은 60세에 퇴직한 후 평생 관심 있었던 사진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동네 공원 사진부터 찍기 시작해서 지금은 개인전까지 여실 정도로 실력이 늘으셨죠. 또 다른 분은 교직에서 퇴직한 후 자신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멘토링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청소년들에게 진로 상담을 해주면서 새로운 보람을 찾으셨다고 해요. 한 분은 65세에 유튜브를 시작하셨어요. 자신의 요리 레시피를 소개하는 채널인데 지금은 수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가 되셨죠. 이분들의 공통점은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않고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실행해 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의 변화예요. 젊을 때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즐기면서 하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상황과 조건이 다르니까요. 오직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며 조금씩 발전해 나가면 돼요. 새로운 도전에는 실패가 따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나이에 하는 실패는 큰 상처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새로운 경험이자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기세요.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기쁨이 더 소중해요.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어요.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면서 뇌가 활성화되고 도파민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도 늘어나요. 이는 우울감 해소에 직접적인 도움이 돼요. 또한 규칙적인 일상 구조가 생기면서 생활 리듬도 안정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적 관계도 풍부해져요. 새로운 목표를 향해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가족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배우자와 공통된 관심사를 가질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는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손자 손녀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한다는 모습을 통해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알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새롭게 배운 것들이나 추구하는 목표들이 사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자원봉사, 멘토링, 재능 기부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어요. 이는 단순히 개인적 만족을 넘어서 사회적 의미까지 가지게 되는 거죠. 에릭슨의 발달 이론에서 말하는 생성감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퇴직 후 우울감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감정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마시고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세네카는 인생은 길지 않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길게 만들 뿐이다라고 했어요. 남은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차게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새로운 목표를 찾고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생 후반기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 문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내용과 관련된 출처는 설명란에 정리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실천하면서 느낀 점이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꼭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좋은 팁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건강한 노후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면 충분해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실천해 보려고 해요. 우리 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만의 건강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